자, 이제 440페이지 보십시오. 마음청정 찰나삼매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미리 이제 얘기하는데, 오늘부터 이 수행은, 자비수관 수행은 이파사나 수행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파사나 16단계에 대한 가르침이 쭉 나와요. 그래서 보기 전에 어디에 봐야 되는가 하면은 437페이지 보십시오. 437페이지에 보면은 사법인이 있고, 7청정이 있고, 이파사나 제 16단계가 있죠. 이파사나 16단계를 7청정으로 7청령 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법인이라는 게 이제 무상고, 무아, 열반 이렇게 보는 거죠. 사무량신, 자비, 희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전체로 딱 한 가지로 딱 얘기하면 어디 될까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데에는 인식수단을 2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자,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2가지는 뭐냐. 하나는 직관을 사용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추리를 사용하는 거죠. 이 2가지의 인식 방법을 통해서 깨달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파사나 수행에서는 이제 그냥 남방 이파사나를 하죠. 초기 불교 이파사나는 전적으로 직관을 사용해서 깨쳐 들어가는 것을 씁니다. 그럼 추론이 없느냐? 있습니다. 직관을 통해 가지고 추론이 가능해져. 그래서 이 남방 이파사나도 직관과 추론 2가지 다 사용한다는 사실. 이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럼 이파사나 16단계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직관은 뭘 하느냐? 알아차리는 거죠. 추론은 뭐냐? 이거는 분석 사유죠. 사유 분석이죠. 또는 통찰이란 말이 있어요. 사유 통찰이나 또는 사유 분석이나 분석 사유나 관계됩니다. 자, 이제 아까 질문하신 분의 공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공은 직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긴 맞지만 공성이 드러나기 전에는 직관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는 남바 이파사나는 공성을 하지 않고 무상, 고, 무와 열반을 얘기하는, 열반이 공성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저기에 들어가는 데는 직관으로 들어가는데 공성이 드러나기 전에는 추론해야 돼요. 추리를 해가지고 공성을 드러나면은 그때서야 직관을 통해서 공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정지라고 그래요. 정지. 정명할 정자 알지자. 이거는 깨달음이 다른 이름입니다. 정지라는 말이. 그런데 직관으로 공성이 들어가지만 추리로서는 공성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공성을 드러내는 것까지만 해요. 드러났을 때 들어가는 직관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빨리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직관과 추론은 2가지 다 사용하는데, 여기 이파사나 16단계 내용은 뭔가 하면 직관인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해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이해가 뭐냐 하면 지혜입니다. 이해는 직관을 통해서 추론이 일어납니다. 뭔가 마음을 관찰해서 이 세상을 추론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수행 진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형식이다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성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대성에서는 열심히 추론부터 해가지고 공성이 무엇인지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직관으로 수행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어쨌든 두 가지를 다 사용하지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AI는 직관이 없습니다. 추론만 있어요. 그런 직관은 분석, 이 추론이 하는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주로 이러는데 직관에는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직관에도 분석이 들어가고 직관 안에도 판단이 들어가요. 그렇죠. 아주 미시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외에 사랑이나 연민이나 우정이라든지 관용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직관에 들어갑니다. 추론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AI는 직관이 없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점을 과학자들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직관이 필요해요. 예. 아인슈타인도 얘기를 하듯이 인간이 가장 이 기계와 비교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직관이다. 이렇게 인간이만이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게 이제 남방이파사나는 알아차림이라는 직관을 통해서 이제 깨쳐 들어가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알아차림을 열심히 하면 그때서야 보는 것이 나타나요. 보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마음에 눈이 생겼다. 심안이에요. 알아차림에 의해서 심안이 생길 때 비로소 관찰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관찰이라 하는 이때의 관찰이라는 게 바로 직관입니다. 추론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자, 440페이지. 마음청정, 찰나산매 봅시다. 7청정에 개청정 다음에 마음청정이고, 그 다음에 견해청정이고, 의심청정, 이래 나아가거든요. 그리고 이 바사는 16단계를 7청정으로 나누면 두 번째 마음청정에 대한 공부입니다. 찰나산매가 됐죠. 여기서는 읽으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사나 16단계는 그냥을 얘기하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마시 스님의 논문하고 청전 도론을 근거를 해서 전부 다 기술에 낳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수행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안에는 제가 체험한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함부로 기술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 하면은 안 되거든요. 수행이라 하는 거는 마음대로 억측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도덕성을 바탕으로 맹상하면 그만큼 번뇌의 힘을 약화시키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초기에는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망 등으로 인하여 수행 대상을 알아차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망상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초보 수행자는 이런 장애가 생긴 것을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장애가 나타나는 즉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인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알아차림하다가 한 생각이 팍 일어나면 그 생각에 막 쫓아다닙니다. 5분이고 10분 쫓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고 내가 대상을 알아차리다가 보면 마음이 엉뚱히 갔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가 자꾸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면은 망상이 뺏기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그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상은 알아차림을 계속 방해한다. 그래서 망상을 수행을 방해하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힘이 좋아지면 집중력이 커집니다. 집중력이 좋아지면 찰나 삼매가 생기면서 알아차림이 잘 됩니다. 찰나 삼매라고 하는 즉각 순간순간 마음의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나 삼매를 정의하면 이런 겁니다. A를 알아차리도 B를 알아차리도 C를 알아차리도 알아차림만 있는 것을 찰나 삼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할 때 다른 감정 생각을 끼어드는 게 없는 거죠. 알아차림만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도달해야만 찰나 삼매다. 여기에는 이 찰나 삼매를 이야기하는 데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얀마에는요, 수행이 아주 유명한 스승으로서 마시 스님을 들고 있는데, 마시 스님은 벌써 입장하고 안 계시고, 이제 파욱 사여도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바람을 막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스님도 연세가 좀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파욱 사야도의 수행은 사마타 수행을 해서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바사나 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저는 마시 스님의 그 가르침을 훨씬 좋아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굳이 선정을 얻기 위해서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순수 이파사나 수행을 해도 충분하게 지혜가 개발되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이파사나 16단계를 얘기합니다. 청년도를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삼매가 없으면 지혜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깨달음은 없다. 이 보는 게 정설이에요. 그럼 순수 이파사나를 할 때 삼매가 나오느냐 하면 나온다 이거죠.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마시 스님인데 그게 찰나삼매입니다. 찰나삼매는 다른 말로 근접삼매라고 그래요. 본삼매가 아니라 근접삼매. 삼매, 본삼매에 가까이 가는 삼매예요. 이걸 찰나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삼매가 있어야만 지혜가 개발된다. 근데 알아차리면 즉각 대상을 알아차리는데 거기에 찰나삼매가 생기면 지혜가 바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는 저는 마시 스님의 가르침을 좋아해요. 언제 사마타 수행해가지고 이파사나 하겠어. 승질 급할 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질 급한 걸 얘기하면 이 찰나 삼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망상을 대처하는 방법은 첫째, 망상을 주객이 만나 일어나는 현상으로 자연 현상을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한 세 가지가 되는. 첫째는 망상을 자연 현상이다. 주관 객관이 만나서 일어난 자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 자, 망상하고 망념은 다릅니다. 망념은 그냥 생각이고 망상은 이미지로 나타나는 생각을 망상이라고 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막 선천적인 이미지가 막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망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미지를 돌려서 지켜보는 거는 관상이라고 그래요. 그건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생각에 지멋대로 막 일어나는 것을 망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생각을 수행 수단으로 삼으면은 정념이 되는 거죠. 그건 잘 이제 요 흠망할 망자 쓰죠. 망상과 관상. 요건 왜 흠망하다고 하는가? 지가 알아서 막 저절로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요거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지를 작정하고 돌려서 지켜보는 거는 관상이 수행이 돼요. 자, 망념도 똑같아요. 망념과 정념이 있어요. 내가 그냥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막 일어나. 그러면 그는 망념이고
내가 대상을 적극적으로 알아차림으로 이 생각을 쓰면은 정념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걸 샷디라 그래요. 그 대선사도 이 생각을 끊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을 해요. 그건 이제 서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그건 다른 뜻이, 깊은 뜻이 있어요. 자, 봅시다. 둘째, 망상을 수행 대상으로 하여 알아차림의 힘을 길러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망상을 없앨 대상이 아닌 수행을 도와주는 수행 대상으로 생각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초보자들의 특징은 어떤가 하면, 내가 이래 수행하는데 막 바깥에 소리 들리고 이러면 왁짝지껄하고 이러면 막 화가 나. 내 수행을 방해꾼을 막 생각하는. 이런 다 초보자예요. 그래서 이제 송강서 살 때도 보면 사자루에서 막 수련회 하면서 막 웃고 떠들면 선방에서 스님 내려와가지고 야단칩니다. 수행하는데 방해. 지금 이 시끄럽고 안 된다고. 그럼 그 스님 초보자면서 국참수사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느냐? 그런 소리에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데 똑같아요. 이게 알아차림도 이 바깥 소리 이런 것도 내가 적극적 알아차림 대상으로 삼아보면 수행에 방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소리를 내 수행하는 방해꾼으로 생각해버리면 수행 못해요.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 침이 생겨 침을 꼴깍 삼키지도 못해. 들릴까 싶었어. 그럼 수행 못해, 이거는 사람. 막 기침을 하든 어쩌나 상관없어요. 수행자는 자기 수행하는 거지 남 그런 데에 신경 쓰질 않아요. 기침을 하든 뭘 하든 뺑뺑이 돌든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그런 게 신경 쓰는 사람 수행 못해요. 그래 신경 쓰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소리는 내가 알아차림의 대상으로서 나의 수행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 망상이 많이 생겨 수행에 방해될 때는 그 망상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망상의 속성은 모든 존재의 속성처럼 조건에 의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이처럼 이 이치를 잊지 않고 망상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알아차림이 조건이 되어 망상이 사라집니다. 망상이 딱 이러면 망상이라 하는 걸 딱 알아차린 망상이 딱 사라집니다. 이 알아차림이 이제 사라지게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망상을 알아차리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가면은 미얀마 같은 수행하러 가면은 잘 안 되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방법이 명칭을 붙이라 그래요.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하고 명칭을 붙이라 그래요. 그럼 망상이 사라져. 근데 망상하고 명칭을 붙이는데 안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망상의 내용을 알아차리라. 예를 들어 망상 내용 중에서 산책하고 있으면 망상해도 산책하고 있는 이 영상이 안 사라지고 이러면 이렇게 망상하고 명칭 붙이면 안 돼요. 산책하고 있음 하고 명칭 붙이고. 그러면 그게 딱 사라집니다. 아주 재밌죠? 네, 그리고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자,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집중 힘이 좋아지면 명칭을 붙이지 않고도 망상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망상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망상이 일어날 때 즉각 알아차리면 망상은 수그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않지만 대개의 경우 즉각 알아차리지 못해서 계속 망상에 끄달리는 것입니다. 이 초보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알아차림이 좋아야 수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대상을 안다는 뜻인데 그것도 변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고정되어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는 안다라고 말하기 쉽지만 변하는 대상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놓치기 때문에 정신 차려 하듯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변하는 대상을 시간차 없이 즉각 아는 알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 하는 건 안다는 소리인데
대상이 변하기 때문에 즉각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알아차림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알아차린 힘을 길러야 되는데 염철경에서는 이 알아차림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슬픔과 비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알아차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알아차림의 슬픔과 비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아차리면 현재 이 순간의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주객의 만남의 현상이 생깁니다. 생기는 건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런 현상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의 특징이 뭔가 생기면 사라지는 게 법의 특성이에요. 법이란 다른 것을 의존하여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몸을 대상으로 관찰할 때 눈으로 관찰하는 것보단 자비손의 방편에 의자, 요거는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의자에 관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비손의 접촉은 강력한 현상이 일어나게 합니다. 강력한 현상에는 주의 집중이 잘 됩니다. 그래서 망상이 훨씬 줄어듭니다. 대상은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알아차림이 일어납니다. 대상이 생기면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대상이 사라지면 알아차림도 사라집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러면 한 A락하는 대상이 생기면 A락하는 알아차림이 딱 생깁니다. A라는 대상이 사라지면 A라는 알아차림도 같이 사라져요. 다른 B락하는 대상이 딱 올라오면은 B라는 알아차림이 딱 올라와요. B라는 대상이 사라지면은 B라는 알아차림이 같이 사라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항상 이걸 관찰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디 되는가 하면 주와 객이 알아차림이 주거거든요. 대상은 객인데 주와 객이 같이 일어났다 같이 사라지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라지는 걸 볼 때 이파사나 5번의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때는 몸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런 걸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풀장에 갔는데 두 사람이 뛰드는 것을 제3자가 세 번째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이제 코칭을 할 때 점검을 해볼 때 이분이 어떤 경기에 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거로서 이분은 다음 단계 갔구나 안 갔구나 알 수가 있어요. 몸은 사라졌는데 이걸 일어나고 사라지면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진 걸 보지 못한다면은 몸 사라지면 지혜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몸만 사라졌을 뿐이에요. 지혜는 없어요. 그래 이런 걸 이제 분명히 잘 가려내야 됩니다. 몸이 사라지면은 그때서야 거친 데서 미시한 데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에 거친 것은 몸을 이야기하고 미시한 건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사라지면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이 몸 사라지고 난 다음에 감각 관찰을 계속해서 16단계로 거기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대성 사마타 수행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화도 창국법으로 들어가면 된다. 몸 사라지는 걸 기점으로 해서 왜?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성의 수행이고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가나선의 방법입니다. 그래 가나선이나 대성의 수행을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몸이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대성의 수행으로 또는 가나선 수행으로 들어가면 돼요. 제가 이 방법을 제시한 게 바로 이 책에서 이걸 제시를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대성을 얘기하면 대성불교는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성불교는 무조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라 생각하고 죽자도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대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다가 이게 대성이 아니지 하고 대성불교 공부하면은 그 다음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뭐가 뭔지 모른다. 그래서 대성을 얘기할 때는 비유를 이렇게 됩니다.
두 발에 땅이 닿지 않고 공중에 떠 있다 이렇게 돼요. 두 발에 땅이 닿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야. 대성 공부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했던 건 뭐냐 하면 제가 이때까지 10년을 갖다 달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 스님의 법문 듣기 위해서 1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가가지고 법문을 들었던 거죠. 어떨 때는 2박 3일, 3박 4일 막 이런 식으로 5박 4박 5일 이런 식으로 내 법문을 듣고 이래 했는데 왜 그걸 했냐면 저는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수행 체계를 세우는 것이 제가 하는 목적이었어요. 대승불교의 수행 체계만이 아니라 초기 불교 지금 남방 이파사나부터 얘가 대승불교 이르기까지 다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정리했던 것이 남방 이파사나를 정리했던 게 이제 바로 이 명상 깨달음 논하다 이 책이고요. 대성의 수행을 정리했던 것이 바로 명상 지혜를 논하다는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수행 단계를 다 정리를 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남방 이파사나와 대성의 수행 단계를 하나를 결합해서 수행 단계를 일치시켜 놓은 겁니다. 제가 했던 목적이 이거예요. 많은 수행자들이 헤매는 게 뭐냐면 조그마한 경계를 갖고 부풀려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경지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별거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부풀려가 사기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그만 경계를 가지고 대단한 경지를 해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암만심을 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행 보면 별것도 아니고 삿된 수행을 갖고도 그것을 대단한 수행으로 제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눈꼴시러워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바른 길을 알아야 되거든요. 경계도 제대로 알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자비수관이라 하는 게 이파사나가 아닌데 왜 여기 갖다 붙여놓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염처경의 수행 대상을 딱 4수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신수신법입니다. 몸, 감각, 마음의 현상. 이 4가지를 관절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몸을 내 것이다. 자아의 것이다. 감각도 내가 감수한다. 마음은 자아 자체다. 현상은 마음의 현상을, 자아의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부 자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몸을 관찰해 보면 몸은 자아가 아니고 자아의 것도 아니다. 감각도 역시 자아가 아니다. 마음도 자아 자체가 아니다. 현상도 자아의 현상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신수신법을 얘기를 할 때 초기 경제는 대개 염처경과 수식관과 부정관을 얘기해요. 그는 부정관은 시체가 수가는 9단계, 10단계를 관상하는 방법인데 요즘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시체는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수식관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호흡 관찰하는 것은 대개 사마타 수행이 선정을 얻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방에 가서 마시 스님의 방법을 이파사나 수행했는데 몸 관찰을 하긴 하는데 수식관이 아니었던 거고 부정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관찰하겠구만. 이거 왜 이걸 관찰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감각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순수 이파사나를 하려면 몸 관찰하는데 수식관하는 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정관 방법이 아니고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를 관찰하라는 거죠. 근데 배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제대로 관찰되면은 겉에서의 몸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관찰 가능해요. 기발한 방법이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방법은 청전 도론에도 없는 방법이고 초기 경전에도 없는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이 방법이 다르다 해가지고 원리가 어긋난 건 아니에요. 이 방법 때문에 미얀마에도 이 바른지 바르지 않는 논쟁이 일어날 정도예요. 그런데 바람을 일으켰죠. 마시슨 이 방법 하나로 순수 이빠사나 방법. 그리고 이제 지금 파욱 사야도도 마찬가지예요. 호흡 관찰 시키면서 니미타가 나타나 니미타에 합일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런 방법은 청전 도론이 없는 방법이에요. 당신이 만든 방법인데 오늘 내가 저기 가서 내 강의할 내용 중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사마타 수행의 원리에 어긋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많은 수행자들이 여기에서 열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사용했어요.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수식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정관도 아니고 순수 이빠사나의 배가 들어가고 나가고 관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비손이란 방법을 사용하게. 이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그 여기는 몸에 접촉하게 되면 굉장히 현상이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 이빠사나 식으로 하면은 관찰하는 참 좋은데 무지무지하게 지루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비손을 쓰면은 현상이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지루함도 없고 알아차림도 빨리 개발이 돼요. 그리고 자비심도 배양이 되는 거죠. 일석이조예요, 이 방법은. 그런데 이 방법은 몸이 사라져 버리면은 이 방법을 자비손을 방법을 가감하게 버리고 감각 관찰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건 순수 이빠사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식관이나 부정관을 대체한 방법이에요. 말하자면. 그 용어도 왜 자비수관이냐? 그냥 옛날 용어 쓰면 좋겠지만 옛날 용어 쓰면 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를 쓰는 거죠. 좀 신선하게. 그래 한 500년 갈 거 아니에요? 1000년도 가고. 내용은 다 이빠사나 알고 보면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 이빠사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죠. 응용 이빠사나라 불러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비손을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비손을 쓰는 방법은 방편이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자, 443페이지예요. 자, 두 번째 여러 가지 대상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대상을 먼저 알아차림하고 그 대상이 사라지면 그 다음 대상으로 알아차림이 옮겨갑니다. 알아차림이 방해받지 않고 지속될 때 찰나산매가 나타나고 어떠한 정신적 장애에 의해서도 압도되지 않습니다. 찰나산매의 강도가 마치 선정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될 때는 완전한 선정상태에 도달을 했을 때 집중의 강도와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뭔가 완전한 선정상태를 본산매라고 그러고요. 요거 찰나산매는 이제 근접산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강도가 비슷하다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찰나산매가 완전히 선정상태의 집중과 비슷한 것이 분명해지려면 이빠사나 수행이 정상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청정도론에 그 나옵니다. 바른 길을 알고 보는 청정의 완성을 획득했을 때 정상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계냐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이제 437페이지 도표를 보십시오. 거기 5째 보면은 7청정 중에서 5째 한 부분에서 437페이지 도표에 길과 길 아님을 알고 보는 청정 6째 바른 길을 알고 보는 청정입니다. 바른 길을 알고 보는 청정이 4번째 단계, 이파사나 4번의 단계에서 13번째 단계까지 갑니다. 그 13번째 단계까지 갔을 때 이파사나가 이파사나 수행이 정상에 도달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나 삼매라 하는 것이 본 삼매와 같은 강도가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하려면은 이 알아차림이 13번째 단계까지 수순하는 지혜까지 가야 돼요. 그럼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럼 다시 이제 443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자, 수행자가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린 마음은 알아차림의 대상에 가까이 다가가서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며 흩어지지 않고 알아차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내부에서 방해받지 않고 이어지는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향하는 한순간 동안 지속하는 마음의 집중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마음청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죠. 찰나삼매가 마음청정이에요. A를 알아차리든 B를 알아차리든 C를 알아차리든 알아차림만 있는 상태, 그건 감정의 생각에 끼어들음이 없는 상태, 이걸 갖다가 찰나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빠사나 지혜를 얻은 첫 번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 제가 알아차림이 잘 됐대 그걸 알았어요. 어느 순간 망념이라든지 망상이 안 일어난다 하는 사실은 의식 성성이 깨있는 상태인데 일상생활에도 전혀 망상이 망념이 없어요. 그때 미얀마 판디타 라마에서 수행할 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생각을 일으키려 해도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만 성성하게. 그 놀랍게도 그런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데, 그래 일상생활에는 망상이 거의 안 일어난다면 거짓말이겠죠. 대화할 때는 생각이 일어나고 또 무슨 일이 조금 캥기는 게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생각은 보고 있어요. 마치 사물 보듯이 전체를, 전체 속에 붕붕 일어나는 다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망상이 없다는 거, 망념이 없다 하는 게 굉장히 축복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다음 얻었던 게 뭘 얻었는가 하면은 눈을 감아놨거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지까지 와 있어요. 얘기하자면 보는 것이 똑같아요. 감아놨거나 항상 마음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질 않아. 그냥 이런 경지에 여러분들이 와 있으면은 이게 어떤 것인지 제가 얘기하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건데 그런 분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볼게요. 이빠사나 지 얻음 1입니다. 이빠사나 수행에는 세간 이빠사나와 출세간 이빠사나가 있습니다. 세간 이빠사나는 번뇌의 현행만을 소멸하는 거친 모양과 정밀한 모양을 닦는 것으로 세간도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시간을 세라 그러고 공간을 간이라 그래요.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 있는 걸 세간도라 그럽니다. 도락하는 길이죠. 이것은 선정은 얻을 수 있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열반이 이룰 수 없습니다. 삼법인의 지혜를 얻는 출세간의 이빠사나의 말로 번뇌의 종자까지 소멸하여 열반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세간의 이빠사나는 뭔가 하면 무상고 무한한 삼법인의 지혜가 생겨야 돼요.
지혜가 생기면은 비로소 시간 공간 차원을 넘어가는 출세간 이빠사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빠사나 16단계는 출세간 이빠사나 수행입니다. 제가 왜 이걸 세간 이빠사나, 출세간 이빠사나를 가리는가 하면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 수행하시러 오는 분들에게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잘 없어요. 현상만 보는 거예요. 뭐가 막 빛이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 현상만 줄차 얘기하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 돼. 또 얘기를 해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3년이 가도 일어나고 사라지면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일어나고 사라지면 못 보지? 이상하다.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이건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센터에서 다니면서 수행하다가 오신 분들 중에도 몇 년이 지나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지 못하고 현상을 보면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 이 사람. 수행 진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방법을 알게 드렸어요. 초기경전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감각은 5개의 감각이 있거든요. 보통 3개의 감각은 어떤 감각을 얘기하는가 하면 즐거운 감각, 싫은 감각, 무덤덤한 감각도 있지만 그 감각 매개 시각적인 감각, 청각적인 감각, 후각적인 감각, 미각, 촉각의 감각이 있어요. 그래 보는 것도 감각, 듣는 것도 감각, 냄새 맡는 것 감각, 느끼는 것도 감각, 맛보는 것도 다 감각이에요. 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상을 보고 있으면 시각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걸 감각으로 돌려보십시오. 보이는 것도 감각이. 그러면 그때서야 이 변화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이 주요했던 거죠. 현상을 감각으로 바꾸서 봐라. 그러면 변화가 보인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비로소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축하할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몇 년 동안 이빠사나 수행해도 문제를 해결했다 못한 사람들, 이 말 한마디에 바로 해결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이빠사나 제1단계,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입니다. 자, 알아차리면 직관인데,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와, 이게 이제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이 구별을 한다면 벌써 마음에 눈이 생겨서 그래요.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마음에 눈이 생겨요. 근데 보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구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 힘안이 생겼다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16단계죠. 첫 번째 단계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입니다. 수행자가 찰나산매를 얻은 뒤에 알아차림 계속하는 동안에 자비 손에 접촉해서 몸에서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흙의 요소, 열이 나거나 차가워지는 불의 요소, 밀고 당기는 진동하는 바람의 요소 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이것을 물질 현상으로 알아차립니다. 제가 이건 경험했던 거예요. 자비 손을 그때 안 쏘고 관찰만 했는데 어느 부위에 불꽃이 일어나는 현상이 이미지화돼서 보이는 거죠. 아, 신기하다. 마치 불타는 같이 불꽃같이 이 모양이 나타났네. 이 귀다랑이 아래쪽 부분이 그런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노스님에게 이제 수행할 그 점검 인터뷰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바로 이렇게 받아 적으시더라면 연필을 탁 놓고 딱 그건 바로 불의 요소입니다. 네. 어떨 때는 이게 여기에 그 뺨에 막 밀고 당겨 막 이렇게 하는 이게 뺨 쪽에 밀고 당기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바람의 요소입니다. 바람의 요소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런 친절한 그런 가르침을 받아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렇게 뭐 하면 그 뭐다 뭐 다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눈촉 받았어요. 사실은. 다른 스님들도 있고, 이 한국 스님도 있고, 있는데, 뭐라 하는 거야. 너는 왜 그런 이상한 그런 현상만 자꾸 생기느냐. 다른 사람은 안 생기는데, 시 마스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나한테 그런 얘기 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불구하고, 다른 스님들은, 자기들은 그런 체험을 못하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 노트가 아주 갖고 있어요. 그 내용을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거의 전부 다 제가 했던 거 밀고 당기고 진동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저는 3일 내내 그냥 앞뒤로 흔드는데 이게 뭐지?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막 앞뒤로 흔드는 거 3일 내내 흔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흔들리는 이 진동의 진폭 이런 걸 계속 관찰해요. 그래서 논수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무상을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바람의 요소다. 무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바람의 요소. 밀고 당긴 그건 바람의 요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코치를 딱 이렇게 해줘요. 너무 이렇게 흔들고 이러면은 지겹고 이러면은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멈출 수 있습니까? 너가 그것을 명령을 내리면 된다. 이제는 멈춰 하면은 멈춰진다. 정말 멈춰 하니까 딱 멈춰버려. 그 다음에는 밀고 당기기 없어버렸어요. 하여튼 재밌었어요. 그래 이런 걸 전부 제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래 이런 걸 물질 현상으로 알아차립니다. 접촉과 관련되는 감각들, 지각들, 의도들, 판단하는 식들이 드러날 때는 이것을 정신현상의 과정이라고 알아차립니다. 요약하면 변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은 물질이고 대상의 마음이 기울는 특징을 가진 것은 정신임을 알고 정신과 물질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여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근데 알아차리면 또 구분돼요. 직관이 돼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명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직관과 추리는 양적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질적 차이는 없다. 판단하는 질적 차이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적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만 직관은 미세하게 판단하는 거고 이 추리는 거칠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내가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그게 정신 현상이에요. 이게 물질 현상과 정신은 구분이 이게 다르구나. 구분이 되면은 비로소 첫 번째 지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5대 그리고 접촉이 나타나는 현상을 일어나가 사라지면 다른 과정이다. 손을 든가 손을 내림도 다른 과정이다 라고 정신 물질적 분석으로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은 뭔가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 다른 과정이다 않다 하는 것은 이거는 벌써 추론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직관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 일상생활도 그대로 추론으로서 증명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해가 생겼다. 수행 중에 이해가 생기는 것도 수행 현상으로 보는 거고 이런 것도 빨리 알아야 돼. 수행할 때 그렇구나 하고 어떤 청년은 그것도 얘기했지만 현상 일어날 때는 명칭을 붙이다가 이다 붙이다 나한테 이다가 안 되더래. 그러니까 단어의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뭐뭐 같다 명칭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는 어떤 이해가 있는가 하면 현상은 이름이 본래 힘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몸의 현상에 뭐뭐 같다가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몸에 일어나는 현상은 이름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청년이 하는 말, 모든 것은 이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나한테 와서 직접 얘기하는, 경희대학 대학원생이었어요. 그 청년 이야기는. 그래서 수행하면 이런 이해가 오는 게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자, 이거는 이제 요까지만 딱 하고, 이건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조금 휴식했다가.